사람의 평생 인연도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건 그 말이 반드시 본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사람을 겪었습니다. 친구도 있었고, 동료도 있었고, 오래 알아온 가족도 있었습니다. 겉으론 다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튀어나온 단 한 문장 때문에 한평생 쌓은 신뢰가 산산이 부서진 경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빗돌면 마음도 빗뚫어진다. 심경강이. 그는 벼슬길에서도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집안 문제에서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다정한 말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그 단단한 한마디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키웠지. 내가 아니었으면 너 지금 여기 없다. 너 그거 내가 만들어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린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돌처럼 굳어 있구나. 이 관계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구나.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이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묶는 사람이다. 서학집초. 도움은 고마운데 그 도움을 준 본인이 말로 꺼내는 순간 그 도움은 은혜가 아니라 빚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잘 압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준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반대로 속이 좋지 않은 사람은 꼭 결정적인 순간 이런 말을 꺼낸다는 걸요.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무조건 멀리해야 할 말, 그리고 그 말을 뱉는 사람의 못된 본성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부. 내가 너를 키웠다는 말. 관계를 지배하려는 본성.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챙겼는데 네가 잘된 건 내 덕이지.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그 말은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 순간 관계는 따뜻함에서 지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자는 마음을 묶는 사람이다. 서학집초. 도와줄 땐 따뜻하지만 그 도움을 다시 꺼내는 순간 마음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겉으론 다정해 보여도 그 말 속엔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아래다. 오래 지낸 인연일수록 이 한마디는 더 깊이 박힙니다. 고마움이 빚으로 변하고 편안함이 조심스러움으로 바뀝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작은 존재였나? 이런 생각이 들며 마음이 작아지지요. 정약용은 이 지점을 가장 아프게 보았습니다. 은혜를 들먹이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작게 만들고 결국 인연을 멀게 합니다.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말하죠. 그래, 그 사람이 잘해준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정약용은 그 생각이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준 마음과 그 도움을 무기로 쓰는 본성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마음 좋은 사람은 도움을 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움은 그 순간 끝나는 일이지 시간 지나 꺼내 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속이 다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것을 말로 꺼냅니다. 그 말이 나왔다면 이미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정약용이 멀리하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는 자유로울 때 깊어지고 편안할 때 오래갑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지고 누가 갚아야 하는 관계에서는 따뜻함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불편했다면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아챈 겁니다. 이 관계는 이제 거리를 둬야 한다고요. 이 깨달음은 결코 슬픈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편안한 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빚이 아니라 편안함이 오가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입니다. 2부. 은혜를 무기로 쓰는 말. 공을 들먹이는 사람의 속내. 도와준 순간엔 따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런 말로 그 도움을 꺼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 내가 알려줬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너 못했지. 한마디는 짧지만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덕은 드러내면 쇠하고 숨기면 잘한다. 흥하문답. 겉으로는 선행처럼 보이지만 말로 드러내는 순간 그 선은 덕이 아니라 요구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한 명쯤은 겪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도움도 줬고 필요할 때 손도 잡아주고 따뜻해 보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도움의 온도는 사라지고 생색의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네가 그때 성장한 건 내 조언 덕분이었지. 네가 잘 되면 나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이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너는 나에게 빚졌다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가장 위험한 말로 기록했습니다. 도움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그 도움을 시간이 지나도 놓지 않는 마음, 그리고 언젠가 꺼내들기 위해 속으로 계속 간직해두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언젠가는 그 선행을 상대의 선택, 행동, 감사를 통제하는 도구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도와준 일이 하나 있었을 뿐인데 몇 달 뒤 이렇게 말하는 동료가 있지요. 너 그거 나 때문에 된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마움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피어오릅니다. 도움은 고마운데 그 도움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순간 관계는 균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도움의 기억을 꺼내는 척하면서 당신을 작은 자리로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위에 서고 당신이 아래에 서는 위아래의 구조가 만들어지죠. 정약용은 이것을 감추어진 지배라고 봤습니다. 겉보기엔 친절하지만 실제 마음은 상대를 붙잡아두려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런 말로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건 약해선도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그 말이 본래의 마음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당신의 가치를 낮추는 이유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공을 들먹이는 말을 관계를 무너뜨리는 첫 신호라고 했습니다. 도움은 도움으로 끝나야 합니다. 도움을 이용해 상대의 마음을 묶으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선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이 느낀 불편함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마음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요. 도움을 내세우는 사람의 말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선행에 값을 붙였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거리를 두어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는 도망이 아니라 당신 마음을 지키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3부. 말 속에 숨은 독. 우월함을 드러내는 사람의 한마디. 어떤 사람은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친절해 보이고 예의도 갖춥니다. 그런데 대화 속에서 불쑥 이런 말을 꺼냅니다. 그 정도 일은 나도 예전에 다 했어. 네가 그걸로 힘들었다면 아직 멀었네. 내가 너였으면 더 잘했을걸. 이 말들은 칼이 아닙니다. 하지만 들으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사람을 작게 만드는 독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독한 말은 칼보다 먼저 인연을 벤다. 여유당전서. 목소리는 부드러워도 그 속뜻은 날카롭다는 뜻이죠. 살아오며 누구나 이런 사람을 한 번쯤 만납니다. 칭찬인 척 말하지만 결국 자신이 더 위에 서려는 사람. 괜찮아요, 힘들지요 하고 이야기하다가도 결국 마지막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 기준에서는 큰일도 아니야. 이 한마디는 무심한 척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뚝 끊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더 잘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힘들었다고 말하면 그걸로 힘들어? 라고 평가합니다. 상대가 노력했다고 말하면 그 정도면 아직 멀었지. 라고 잘라냅니다. 문제는 그 말이 단순한 비교나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엔 내가 더 위고 너는 더 아래 라는 인식이 단단히 자리 잡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줄이는 말, 자신을 크게 만드는 말, 상대를 흔드는 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런 말은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관계를 바닥부터 흔드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꺾어야 자신이 더 편해지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걸 기뻐하지 못하고 남의 기쁨 속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말로 자신을 키우고 말로 상대를 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뱉은 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지 그 사람 마음의 불안, 그 사람 마음의 좁음, 그 사람 마음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말을 들어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진 적이 있다면 그 감정은 틀린 게 아닙니다. 나만 예민한가라고 스스로를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제대로 느낀 것입니다. 그 말 속에 숨은 독을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온도를 단번에 바꿉니다. 어떤 말은 위로가 되고 어떤 말은 마음을 자라게 하지만 어떤 말은 마음을 얼리고 작게 만듭니다. 이 마지막 종류가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런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점점 작아지고 그 작아짐 속에서 결국 관계는 금이 갑니다. 당신은 작아질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 한 줄로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가 깎아내릴 것도 누가 판단할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걸어온 시간만큼 견뎌온 마음만큼 이미 충분히 단단합니다. 그 말을 불편하게 느낀 이유, 그건 당신 마음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느낌을 믿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입니다. 4부. 상대를 작게 만드는 말. 평가절하는 독한 본성의 징표. 누군가는 직접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손가락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자신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줄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두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낮추는 말은 먼저 말한 자의 품격을 낮춘다. 논어고금주.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평가절하는 겉으로는 사소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 성과는 누구나 하던데 그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건 원래 네가 해야 하는 거잖아. 이 말들은 큰 소리도 아니고 화도 없고 비난도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단번에 작아집니다. 이런 말의 문제는 내용보다 의도에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추려야 자신이 편해지는 사람들. 누군가가 조금만 빛나도 불편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말로 상대를 눌러놓습니다. 그 눌림은 소리 없이 찾아오고 사람 마음을 깊게 흔듭니다. 평가절하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작은 성취를 이야기했을 때, 오랜만에 용기 내어 무언가를 해냈을 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때 상대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 정도는 다 해? 그건 별것도 아니야. 이 말은 단순한 말 같지만 마음을 가장 깊게 훼손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너는 대단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교묘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작아집니다. 정약용은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칭찬보다 평가절하의 말 한 줄에 더 크게 흔들린다는 것을요. 살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조심스러워지고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담스럽고 기쁜 일도 괜히 축소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오래 끌고 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절하는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칭찬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보다 평가절하를 습관처럼 쓰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말로 기쁨이 작아진 경험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속 좁음이 말을 통해 드러났을 뿐입니다. 당신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소한 성취라도 충분히 소중하고 기뻐할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로 줄어들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낸 일, 견뎌낸 마음, 버텨온 시간은 평가절하 한 줄로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평가절하는 바로 그 두 번째 말입니다. 조용하지만 깊게 스며드는 말. 그러니 그 말에 마음을 내어줄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불편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의 마음이 정확하게 알아챈 신호입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지켜줄 사람이 아니구나. 거리를 둔다고 해서 비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선택일 뿐입니다. 그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 살아내며 지켜온 당신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배려입니다. 5부. 평소에는 안 보이는 위기에서 나오는 진짜 본성의 말. 사람의 본성은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고 여유로울 때는 누구나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뜻밖의 상황이 찾아오는 순간,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그대로 비춥니다. 정약용은 이 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다급할 때 드러난다. 애절량.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면 그동안 감춰졌던 속마음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여러 번 겪습니다. 평소엔 다정하고 배려 깊었던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거나 초조해지자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가시가 있고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네가 왜 이런 걸 나에게 맡기니? 항상 너 때문에 일이 꼬여. 이 말들은 평소라면 절대 나오지 않을 말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자 그 사람의 진짜 인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당신을 귀하게 보지 않았던 마음, 불편한 감정을 속으로 쌓아두고 있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말로 나오는 것이죠. 정약용은 이 순간을 관계의 시험대라고 했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은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오는 말은 절대 연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마음의 결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오랜 세월 가까이 지냈던 사람에게 단 한 번 들은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동안 믿어왔던 시간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순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진심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예민한 건가? 하지만 정약용의 관점은 다릅니다.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한 것뿐이며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엔 조용하던 사람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면 곧바로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그 말은 오래 묵은 불만과 억울함이 아니라 애초부터 자신만 생각했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말 앞에서 마음이 다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당신의 감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실제로 상처를 줄 만큼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본성은 결국 시간이 지나도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금은 고쳐질 수 있어도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에서 드러난 마음의 방향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억은 당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을 흔드는 말 한 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면 당신의 마음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확하게 감지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제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를요. 누군가의 말로 자신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오래 품어온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챈 건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지켜줄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말 속에 드러난 본성을 알게 되면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되고 상처를 반복해서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 깨달음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한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이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진심은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짧은 한마디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것을요. 도움을 빌미로 마음을 눌러오던 사람, 칭찬인 척하며 공을 들먹이던 사람, 작은 우월감을 숨기지 못해 말끝에 가시를 남기던 사람들. 그 말들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대했는지 조용히 보여주는 신호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린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이 불편했던 이유도, 어떤 순간 마음이 멀어진 이유도 당신의 감정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한 말이 아니다. 이 마음은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 정약용이 오래된 인연에서도 말 한 줄을 기준으로 거리를 두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서 그 그림자가 흐리면 관계도 흐려지고 그림자가 맑으면 마음도 맑아지기 때문이지요. 지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들은 결국 말이 맑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멀어져간 인연은 그 한 줄의 말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지나온 시간에 대해 스스로를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흔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보여준 본성이 당신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에서 당신의 마음은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말이 진심이고 어떤 말이 경계해야 할 말인지 당신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말로 묶는 사람보다 말없이 편안함을 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인연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가장 따뜻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수만 번 놓여지는 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길에서도 당신 안의 평온이 천천히 확실히 자라나길 응원합니다.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하실 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